그 양당 체제의 혜택을 받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팽당해가지고 나온 사람들이란 말이죠. 예. 근데 앞으로도 이게 계속 유지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왜 그랬느냐? 여론이 너무 나빠졌어요. 지지율이 너무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공멸 가능성 때문에. 통합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예. 껍데기만 일단 통합을 해놨거든요. 일단 이거라도 해서 설상 밥상에는 올려야 될 뭔가가 필요했다고 설득밥, 네. 판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각 없이 합친 거거든. 자기 당 지지자들한테 설득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격으로 발표해버린 거잖아. 지지자들은 황당하고. 그래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급히 합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철학을 마련해야 돼요. 가치가 있어야 돼. 그렇죠. 비전을 마련해야 되고 정책을 마련해야 되고 앞으로 이제 이 당이 어떻게 될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자, 시나리오입니다. 사실상 나는 이제 개혁신당이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힘들어요. 근데 앞으로도 이게 계속 유지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왜 그랬느냐? 여론이 너무 나빠졌어요. 하하. 지지율이 너무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공멸 가능성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제 설 전에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설 때 이제 민심들이 정적 선거 전에 설 그 정적 민심들이 명절 민심입니다. 거기서 한번 떡 정리가 된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일단 합당을 해야 된다. 왜냐?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제 흐지부지 되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그 합의문을 딱 보게 되면 사실상 이 통합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예. 그냥 겉에 껍데기만 일단 통합을 해놨거든요. 일단 무슨 이름- 메모지 한 장 쓴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메모지 한 장 쓴 거예요. 개혁신당이다. 이름은 개혁신당으로 한다. 두 번째 대표는 공동대표 체제 이낙연과 이준석 체제로 한다. 세 번째는 지도 체제는 각 흐름에서 한 사람씩 넣어서 4명으로 한다. 예. 이거거든요. 이게 전부예요. 근데 이걸 실제로 짜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급했던 겁니다. 일단 이거라도 해서 추석 떡밥 설상 밥상에는 올려야 될 뭔가가 필요했다고 설득밥. 네.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5월 동주가 됐는데 이게 개혁신당 같은 게 이준석 신당이었을 때 예. 문제가 뭐냐면 이게 개혁신당의 그 정체성이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혁신당에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제3지대가 하나는 뭐냐면 보수를 개혁하겠다. 그러니까 국힘을 썩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을 하겠다.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 이게 이제 이준석은 이 생각이 가까워요. 예.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금태섭 같은 거거든요. 양당 체제가 문제다 지금. 양당 체제가 문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을 유지하잖아요. 그럼 사실 양당 체제 이거는 얘기할 수가 없거든. 왜냐하면 그들은 그 양당 중에 하나가 되고 싶어 하는 거니까. 그렇죠. 진짜 하나가 되고 싶어 하는 거니까. 예. 이게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이준석이.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발은 일단은 보수개혁신당에다 다 했다가 이쪽 발은 슬쩍 걸쳐만 놓은 상태였는데 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딱 했고 오늘 오니까 오늘 또 그 모임에서는 첫 그 대표 회의가 있었잖아요. 예.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3지대 얘기를 이제 하거든요. 이제는 그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걸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보수개혁 얘기가 왜 안 됐느냐라고 한다면 또 하나가 한동훈 효과예요. 한동훈이 딱 들어와서 당을 바꾸는 모습이 이제 보이거든. 예. 그러니까 이준석이 표방했던 가치의 상당 부분 지금 퇴색을 해버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갈 데가 이제 여기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글로 갔던 거라고 보는 이준석이 마음을 고쳐 먹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마음을 고쳐먹기보다는 이준석은 원래 그래요. 그때그때 판에 따라서 되는 판, 안 되는 판. 그러니까 게임하듯이 정치를 하거든. 정치는 게임이다. 그렇지. 정치는 게임이기 때문에 지금 이 게임에서 이런 수를 둬야 된다 아마 이런 생각이 더 강했을 거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각 없이 합친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자기 당 지지자들한테 설득할 시간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전격으로 발표해버린 거잖아. 뻥 때리니까 지지자들은 황당하거든. 와.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뭐였습니까? 공약, 반노인 정책이잖아요. 예. 노인 무임승차. 모임승차. 그다음에 여성 공무원, 그다음에 여성 군복무. 그렇죠. 뭐 소방서, 예. 경찰서에 근무하는 지원하는 사람들은 군복무. 군복무를 의무화하겠다. 예. 막 이랬는데 2030에 맞는 이쪽으로 가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갑자기 빵해가 이낙연이랑 합쳐. 금태섭이랑 합쳐. 유호정이랑 합쳐. 얘들이 완전 충격받아가지고 지금 게시판이 막 난리가 난 겁니다. 멘붕이 왔어요. 막 배신자야 막 등등등등등. 이걸 뭘 의미하느냐면은 원래 이렇게 가려고 하면 사전에 다 작업을 해야 되거든. 예. 명분을 만들고 설득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것 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원래 원하던 방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하.
그래서 지금 이 사람 재밌는 거 뭐냐면 이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결국은 이 당을 갖다가 저 이낙연 같은 예. 애들한테 혼납했다. 페미니스트 유호정이 있는 뭐 그쪽 당에다 혼납을 했다. 얘들 이렇게 당을 빼앗겼다는 당했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 반면에 또 민주당 쪽 당 만들다 당했다. 민주당 쪽에서 또 반대로 공격을 해요. 예. 거의 그 이준석한테 잡아먹혔다 또. 교수님도 재밌는 것이 어제 제가 마침 이준석 대표를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이준석 대표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이거 뭐 어설픈데 당 앞으로 가다가 깨지는 거 아니에요 했더니 아유 깰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깰 수는 없는 거죠. 총선 끝난 다음에 아, 지금 상황이 이제 급속히 나빠지다 보니까 예. 자기 지지자들 설득할 시간도 없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제3지대로 가야 된다. 여기서 가장 일관성 있게 얘기한 건 누굽니까? 금태섭이에요. 그다음에 제3세계 제3지대 그 비전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 하면 내가 볼 때는 금태섭과 같이 있는 조성주. 조성주입니다. 근데 이제 이준석 같은 게 그게 아니었잖아요. 반장애인, 반노인, 뭡니까? 반여성. 예. 이런 건 딴 당에서 받을 수가 없어요. 하하. 왜 다른 당은 특정 연령 집단, 특정 타겟 집단을 설정한 게 아니라 보편 정당을 지향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얘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결국은 뭐냐. 쟤네들한테 먹히는 거 아니냐. 우리 이것 때문에 널 지지했는데 이러는 거고. 반면에 저쪽에 민주당에서 일단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국힘에서는 상당히 느긋해요. 가만히 있잖아. 한동훈이 딱 한마디 했더라고. 아유, 저거 위장 결혼이에요. 영주권 타기한 위장 결혼이 한마디가 가만히 있잖아. 그럼 왜 그러냐면 이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민주당 표를 더 많이 뺏어온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훨씬 더 민감하죠. 예. 그러니까 완전 공격을 막 계속하고 있단 말이죠. 음. 얘네들이 이제 공격하는 포인트는 봐라. 이름이 뭐야? 개혁신당이잖아. 이준석한테 먹혔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너희들 뭐 민주당에 했더니 결국 보수 세력 애들한테 먹혔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였냐면 전반적으로 제3지대 운동이 특히 이제 이낙연하고 이 원칙과 상식을 그래도 합칠 줄 알았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안 됐단 말이에요. 이거 뭐 제3지대 전체의 분위기를 갖다 가라앉힌 거예요. 아. 거기서 모멘텀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아, 지들끼리도 못, 야, 나와가지고 거기서 지들끼리도 못 합치는 놈들이 뭘 하겠냐. 예. 이러면서 분위기가 쫙 가라앉거든요. 아. 이러면 이제 제3지대 운동이 모멘텀을 갖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는 급히 합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당이 어떻게 될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자, 시나리오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일단 총선 이후에 예. 총선 끝나면 헤어질 거다. 이게 이제 가장 유력한 거거든요. 워낙 달라요. 지지층도 다르고 워낙 그 지지하는 바가 다르거든요. 예. 지향하는 바가 다르고 솔직히 이제 이낙연이나 이 사람들도 뭐가 되는 거냐면은 사실은 제3지대에서 뭘 만들 생각은 없던 거예요. 그냥 할 수 없이 나온 거거든. 예. 그러니까 양당 체제의 혜택을 받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팽당해가지고 나온 사람들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언제든지 양당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만약에 민주당이 정리가 돼서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된다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이재명 체제가 무너지면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네요. 이준석도 사실 그런 상태고. 예. 그다음에 그걸 기대하고 있을 거고. 이런 상태 속에서 이런 상태란 말이죠. 그나마 이제 제3지대를 갖다 진지하게 정말 진정성 있게 하는 것은 금태섭하고 그 세력이 약간 금태섭, 류호정 또 뭐 조성주 네. 이 정도 세력밖에 없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양분돼서 돌아가거나 아니면 최소한 양분될 거다. 이게 이제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고 또 하나는 뭐냐 그렇게 또 양분되면 어차피 또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들이 묶일 수 있는 철학을 마련해야 돼요.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비전을 마련해야 되고 정책을 마련해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내가 볼 때 조성주 정도거든요. 조성주가 제일 앞섰어요. 그 부분에서. 예. 제일 진전된 안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그 설득 논리를 펴야 되거든요. 각각 예. 이질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설득하고 저 사람들 설득하고 하려면은 설득의 논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최저 강령부터 가장 서로 이견이 있는 것은 놔두고 뭐 agree to disagree. 예. 우리는 동의하지 않기로 동의한다. 이렇게 처리하고 해서 찬찬찬찬 쌓아 나가면서 공동의 비전을 마련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이 하나가 있겠는데 두 번째 길은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은 살아남으려면 내가 볼 땐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고 나면 이 길로 간다면 나도 적극적으로 결합해서 내가 도와줄 수 있다는 거. 아, 교수님도요? 네. 아. 그럴 거예요. 예, 예. 교수님 이 대목에서 궁금한 건 이겁니다. 자, 어쨌거나 간에 저쨌거나 간에 빅텐더가 됐고 이준석 대표에게 직격으로 물어봤는데 깨질 수는 없다. 어떻게든 갈 수밖에 없다. 총선 전까지는. 예.
그렇다면 빅텐트의 파괴력, 이번 선거에 지역에 미치는 영향, 말 그대로 캐스팅 보트를 질까, 과반 정당이 없는 가운데 일당은 국민의힘이든 민주당 둘 중에 한 정당이 된다면 적어도 과반 정당이 없는 가운데서 캐스팅 보트 정당이 될 가능성 있을까요? 될 가능성은 있죠. 오.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은 뭐냐면 일단 모멘텀을 한번 잃었던 거예요. 예. 이게 쭉 가야 되는데 모멘텀을 한번 잃었다 다시 출발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반등의 계기는 마련했는데 예. 여기서 반등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겠죠. 어떤 비전을 제시하느냐. 이건 거거든요. 예. 지금은 그 비전을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하.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외에 제3당에 필요한지를 갖다가 설득력 있게 유권자들한테 설득력 있게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 논리는 내가 볼 때 조성조 혼자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걸 좀 잘 첨조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글로 간다면은 모르죠. 그리고 또 저는 그렇거든요. 이번 총선에서 어느 당이 일단 일당을 갖게 되면은 단독 과반을 하게 되면 피곤해지거든요. 정말 아주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과반 못 미치게 하고 예. 그러니까 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제3세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캐스팅 보트를 준 그런 정당이 아하. 하나가 있으면은 그게 여론에 예. 그렇다면 이렇게 막 이쪽도 저쪽도 막 못 가거든요. 근데 어. 지금은 어떤 거냐면 이쪽에서 그냥 무작정 입법하면 대통령 무조건 거부하고 이런 거잖아요. 이게 비토크러시잖아요. 이렇게 되는 건 의회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의회가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둘이서 싸워. 근데 이쪽 비토층에서 아니 뭡니까 캐스팅 보트 층에서 한쪽에 힘을 실어줬어. 그런 법안이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기 힘들어요. 명분이 안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항상 과반을 얻어야 뭐가 된다는 그 발상이 잘못된 거거든요. 오히려 그 여소야대일 때 대통령이 더 잘했어요. 왜냐하면 타협을 했거든, 협상을 했거든. 예.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네. 교수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하튼간에 제3지대 이준석과 이낙연이 합해졌다면 이준석은 그래도 대구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여론을 또 특히 수도권 경쟁력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또 이낙연은 광주에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준석이 이번에 참 배지를 못 달면 힘들어지거든요. 예. 그 이준석도 좀 나이가 더 이상 이제 어리지가 않아요. 마흔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한 뭐 정치를 하려면 물론 30년은 남았는데 지금 정도에는 뭐 빠지를 좀 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이준석이 물론 여러 가지 뭐 얄밉고 뭐 싸가지 없고 밉상이고. 뭐 밉상이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또 그만큼 또 재주를 가진 친구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비례대표해서 무난하게 한 석 정도 얻고 일단 원내 진입하면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바깥에만 있었잖아요. 원내 진입해서 실제로 의정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경험을 쌓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이제 이낙연한테 뭐라 그랬어? 너 광주 내려가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비례할래. 이거 힘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파괴력을 가지려면 이낙연을 광주 보내고 자기는 이제 대구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 홍준표 시장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 지금 대구 내려와야지 어쩌겠냐.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